자, 안녕하세요. 4월 6일 뉴스 읽어주는 국방 컨텐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좀 하락장이 나왔어요. 어, 뭐 예전처럼 이제 뭐 1%는 기본적으로 빠지던 그런 하락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모처럼 좀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이유 자체는 뉴스를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 연준 부의장 이르면은 5월 양적 긴축 시작, 더 강한 조치 준비. 자, 요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일단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오늘 5월 3에서 4일 FOMC 정례 회의를 언급하면서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제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올림으로써 통화 정책 긴축에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이제 비둘기 성향의 인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그게 이제 좀 포인트가 됐거든요. 이제 비둘기 성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매파로 바뀌었다. 자, 5월 FOMC 회의에서 한 번에 기준 금리를 50bp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자, 내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에 발표를 했다. 내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향후 세 차례 FOMC 회의에서 각각 50bp 금리를 올려 내년 중반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3.5%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여기서도 일단은 내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비둘기가 이제 매파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이제 50bp 인상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월달, 뭐 5월달에 50bp 올리는 거는 이미 예정된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보면은 이제 세 차례 50bp 금리 인상, 세 차례.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 내년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 3.5%가 넘을 것.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이미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번 정도까지는 50bp 인상에 대해서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범주 내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 원래 금리가 이제 1.98이었나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1.95. 세 번 정도 인상을 했었을 때는 이 그 예상된 범위 내에서 아니면은 그 조금 그 근저리에서 놀기 때문에 세 번까지는 50bp 인상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95인데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3.5%를 넘을 것. 자, 이거는 이제 내년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자, 요렇게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자, 바닥권에서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급격하게 좀 반등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저런 발언이 나오니까 딱 이유 갖다 붙이기 좋은 건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익 매물을 내놓기 위한 이유가 갖다 붙이기 좋은 게 나왔다. 붙이기 좋은 게 나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 증시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리콜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개파락을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락장이지만 투심을 봤었을 때 오늘도 이제 개별주 테마주가 강한 흐름이 나왔고 원래 이제 수급주는 2차 전지만 갔었는데 2차 전지는 저는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급 매도 하락장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전혀 투심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게임주도 올라가고요. 열혈 강호 테마가 좀 강했었고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쌍용차 애들, 자 투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로만 봐서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80도 갑자기 바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아직까지 하락으로 전환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오늘 이제 수급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수급이 없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 코스피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준인데요. 최근래에 들어가지고 조금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현물뿐만이 아니라 선물, 현물 모두 이제 매도를 가져가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없는 장에서 하락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외인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요거는 근데 조금 좀 생각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현재까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은 분위기다. 그동안 이제 상승 분위기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괜찮았고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는 있겠는데 이제 좀 더 좀 심화된 얘기가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이제 뭐 빅스텝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적 완화가 이제 5월 달이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가 아닌 긴축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던가, 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전조 분위기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전조가 발생은 했구나. 근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괜찮다. 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예전에 결국 올리니까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나온 게 금리 인상은 이제 적절하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지표가 잘 나왔죠. 뭐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계속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뒷받침되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다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3월달 금리 인상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괜찮고, 지금 나온 이제 뉴스를 봤었을 때는 이제 내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외국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마냥 오늘 분위기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뭐 내일장까지 좀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상승 흐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뭐 다 되돌려 놓는 큰 하락장이 나올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전조 현상으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더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나쁜 뉴스가 나오는지 보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분위기상 일단 개별주 매매는 계속해서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좀 뭐 모아가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종목을 보던 것들은 잠깐 좀 쉬는 타이밍을 가지는 게 좋겠다. 자,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적인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대기업 총수들 로봇에 꽂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3, 4세 경영진이 됐잖아요. 삼성, LG 다 통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과 AI 등 미래 기술 산업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자, 계속해서 이제 M&A 얘기가 나와요. 하만 이후에 이제 조단위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 그 다음에 뭐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먼저 진출을 했고 SG 로보틱스랑 로보스타를 인수를 하면서 이미 그 시장에 대해서 발판을 마련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주요 플레이어로 떠올랐다. 그 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산업의 바로미터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오늘 2024년까지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가 약 1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난해 9월까지 로봇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난 기록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LG 로봇 하면 이제 로보스타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인, 그 뭐죠? 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현대차 쪽이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몰랐던 분이셨다면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현대가 이제 그렇게 인수를 했듯이, 그 다음에 LG가 그렇게 인수를 했듯이,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장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로봇 관련해 가지고 M&A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종희 부회장이 계속해서 M&A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언급을 하냐면은, 요즘 기업들은 로봇 얘기만 한다. 저는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번에 3월 주총 때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로봇 얘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신세계나 저기 CJ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이오 쪽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자,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얘기만 하는데, 현재 흐름상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M&A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로봇 얘기를 하다 보니, 저는 일단은 삼성의 M&A까지는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혈 강호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막바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 아침에 다 체크를 못했었어요. 그게 되게 저도 아쉽더라고요. 대충 이제 내일 저녁쯤까지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다 뉴스를 살펴보는데, 많은 매체 언론사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게 거의 막바지 끝에 나왔던 뉴스라 가지고 제가 다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흥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사전 등록자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 기대감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개 서버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제 50개까지 늘리면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은 열혈 강호 만화책 본 적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게임 쪽으로 보게 되면은 탄탄한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 기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열혈 강호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탄탄한 이제 세계관을 구성한 스토리 라인을 갖춘 게임 쪽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돼 있었겠죠. 왜냐면은 이제 네 번째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오딘마저도 P2E, 얘가 P2E였나? 아무튼 오딘도 이제 흥행을 했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대만까지 매출 2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쪽 스토리 라인은 기본적으로 조금 탄탄한 약간 그 라인이 있고, 열혈 강호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성공한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만화책을 보다가 아직까지 이제 완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 PC 게임에서는 그 작가랑 같이 해가지고 완결을 지은 적이 있었거든요. 엔딩을. 안 본지 진짜 오래됐다. 열혈 강호. 아무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열혈 강호는 일단 룽토코리아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엔게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예전에 미르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유행을 할 때 진짜 위메이드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게 이제 초창기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약간의 밋밋함은 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좀 선방을 했던 게 이제 조이시티의 이제 이게 뭐죠? 건틀십인가요? 조이시티 정확하게 이름이 건십 배틀이요. 건십 배틀. 자, 요거 정도 말고는 딱히 이제 뭐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있었잖아요. 삼국지 무한 돌파인가요? 막 그거 사행성 논란에 이제 퇴출 당하고 막 하면서 한동안 이제
인기가 많이 식었던 게 이쪽 P2E 쪽이 맞긴 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열혈 강호가 추가적인 이제 흥행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게임주가 동반적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이 P2E라는 게임 이게 이제 새 정부가 들면서 이제 조금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바뀔 이제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제 작년에 이제 P2E 게임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해였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P2E 게임을 내놓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게 이제 열혈 강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흥행을 이어가고 이제 게임주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좀 바람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 열혈 강호라는 거는 추가적인 이제 서버 20개에서 50개 늘렸는데 이거를 이제 초창기 이제 미르포랑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견줄 만한 이제 흥행이 네,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글로벌 다른 나라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출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점 대비해 가지고 한 160% 정도 올라왔는데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위메이트 초창기 모습이랑 비슷하거든요. 시간에 많이 빠지네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뭐 상한가 못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엔게임 가다가 이제 좀 빠지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 추가적인 열혈 강호 흥행 여부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게임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인수위원회 이제 어제도 우리가 같이 뉴스를 봤었죠. 지금 해외 자원 문제 일단 뉴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공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에서 민간 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전환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 누가? 인수위원회에서 자,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지원을 하고 최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히터류 등 핵심 광물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누가? 인수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후 논의를 통해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확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검토 중이다 아닙니다. 추후 논의를 통해 가지고 확정을 할 거예요.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 민간 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제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이 자원 공급에 대한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후속적인 얘기로 지금 네, 민간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 네, 자원 개발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보면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빵건이었고 2022년에 2건에 그친다. 그 다음에 2025년 전에는 10건에서 3건으로 확 줄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광맥에 투자를 했다, 광산에 투자를 했다. 자, 이랬던 기업들이 전부 다 약간 허위, 뭐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자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빵건의 이 기록이 나온 거거든요. 그때 아마 투자자들 많이 피해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이런 광산 투자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 뉴스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2015년 전이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막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제 뭐 이런 이제 위험 종목들은 안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 공급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살리겠다 이거예요. 자, 저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인수위원회도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네, 이번
네, 새 정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저는 투표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네, 좀 안철수 단일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자, 아무튼 이런 자원 개발 쪽으로 현재까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진짜 포스코거든요. 포스코는 항상 이제 그 자원을 직접 조달하는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직접 조달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만약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요. 테마성으로 말고 저는 포스코 엠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뭐 아무튼 이제 이게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빠르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좀 시급하다라고 이제 여기서도 말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추후 논의를 통해서 확정 검토하겠다도 아니고 확정을 해서 이제 아마 발표를 하겠죠. 요런 거 좀 앞으로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좀 메인이 됐던 게 바로 이제 막판에 나온 이제 KG 그룹이 이제 쌍용차 인수 부분인데, 오늘 원래 그 전에도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 뭐 금호 HTC가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잖아요. 컨소시엄에 참가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승소를 했었을 때인데, 승소할 확률이 10%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갈 게 없다 보니까 다시 쌍용차가 가고 뭐 UNI가 다시 가기도 하고 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 자, 이 KG 그룹이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아, 이제 제대로 된 인수자가 드디어 나왔구나. 약간 좀 그런 인식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이제 좀 상한가 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뭐 쌍용차 이런 종목들은 얘 거래 정지됐네요. 오늘 왜 정지가 됐죠? 아까 한가 가고 있었는데, 아, 쌍용차란다. 참 죄송합니다. 쌍방울. 아, 쏘리. 네, 조금 좀 반등했네요. 아까 추가적으로 좀 뉴스가 나오더니 물레님께서 아마 공유를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KG 그룹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KG 그룹주가 줄줄이 이제 상한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뉴스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KG그룹이 뛰어들면서 인수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자,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전달했다예요. 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전달을 할 검토를 하고 있다, 의향이 있다,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묵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죠. 자, EY 한영은 다음 달 중 쌍용차 매각을 위한 재입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5월 달 이슈다 보니까 괜찮은 시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쌍용차 이제 인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였던 건데, 자,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사인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쌍용차 인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 얘랑은 예전에도 2019년 워크아웃 기업인 상태의 동부제철, 현재는 KG 동부제철이죠. 그를 공동 인수를 해서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시킨 바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자금은 이제 최소 1조 5천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방울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니? EM 플러스가 되겠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KG그룹 컨소시엄이 거론되는 쌍용차 인수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원매자로 평가받는다. 자, KG그룹은 KG케미칼이 모태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죠.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을 통해서 외형을 키워나갔다. 이니시스, 그 다음에 뭐 KFC 코리아, 동부제철 등을 인수를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지주회사인 KG케미칼. 자, 그러니까 오늘 KG ETS가 예전에 매각 때문에 움직였던 이력이 있으니까 처음에 KG ETS로 막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제 역전을 한 게 KG케미칼이에요. 인수를 했었을 때 가장 이제 지주사가 가장 먼저 올라가겠죠. 그래서 KG케미칼이 제대로 된 오늘 매수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매각 계약을 체결한 KG ETS가 5천억의 하반기에 납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타는 충분하다는 분석인데, 여기에서 이제 KG ETS는 매각해서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계속 볼게요. 광림을 주축으로 한 이제 쌍방울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EM플러스 등 인수주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자금력 측면에서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500억 안팎의 EM플러스가 현금성 자산이 50억 원도 되지 않는데 거래 완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 뭐 쌍방울 그룹, 아까 금호 HTC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원 구매자가 나타났다. 네, KG그룹. 자,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강 회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게 현대차도 이제 현대제철한테서 이제 그걸 물량을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주사격인 KG케미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KG 동부제철. 저는 이 두 개가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KG E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으로 이제 떨어져 나갈 회사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분위기 자체는 그냥 딱 이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그동안 솔직히 쌍용차, 쌍방울부터 해가지고, 뭐 EM 플러스 Q캐피탈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약간 좀 쟤네들을 인수한다고 약간 그런 좀 개념이 있었고,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니까 뭐 임원들이 팔았다라는 뉴스로 오늘 좀 휘청거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상대적으로 또 UNI가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뭔가 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동안 이제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조작설에 이제 막 거래 정지되어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네,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이제 KG 그룹으로 이제 쌍용차가 요렇게 좀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 저도 이제 이게 뉴스를 꼼꼼히 보면은 당연히 이제 KG 케미칼로 사는 게 맞는데, 저는 매수 자체를 KG 동부제철로 좀 들어가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뭐 줄줄이 다 급등이 나왔으니까 아무튼 다들 이제 좀 좋게 계속해서 좀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달 재입찰이니까 모미텀은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발 이제 좀 다른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빨리 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